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식점, 커피 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려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가 됩니다. 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이 2주 전처럼 방역을 지키는 선에서 풀리는 겁니까? 예,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우선 오늘 어제 그 신규 확진자 숫자가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확진자는 109명이고요. 예. 이 중 국내 환자는 98명, 해외 유입 11명이고요. 예. 수도권이 81명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증 환자는 157명으로 변함이 없는데 사망은 363명으로 5명 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세는 확실하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월요일 날은 항상 주말 효과이기 때문에 이 진단검사 수가 적어서 예. 이 오늘의 이 추세는 이제 내일부터 보면은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내일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예, 저 생각으로는 지금 2단계로 완화한 효과가 예. 지금 2.5단계를 2주일 정도 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앞으로 2주일은 이 경과를 더 2단계로서 두고 보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 의미는 일단 감소세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감소세를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 감소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2주 후에는 이 새로운 좀 더 강화된 특별 방역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일단 바뀌는 부분은 2단계로 완화된다기보다 2단계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예. 그 전까지는 지금 9시 이후에도 음식점 안에서 식사가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게 되고 예. 또 카페라든지 빵집 같은 데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었는데 그것을 마실 수 있게 한 것하고 300인 이하 학원 또 실내 체육수영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는 되었는데 예. 여기에 전제 조건이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하자. 즉 좀 더 확실한 방역 대책, 즉 출입자 명부라든지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면서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민 의식을 가지고 꼭 마스크를 쓰고 안에 들어가서 드시고 가능하면은 이것이 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장시간 그 안에서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가능한 한 지금 만남, 접촉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시기라고 봅니다. 예. 카페에서 이렇게 떨어져 앉고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지침은 있는데 이게 카페나 식당 등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확실한 거리 두기일까요? 사실 좀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을 업주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네, 업주분들은 다 그 지침에 따라서 테이블을 2m 이상 거리, 자로 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정 거리를 띄게끔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손님들,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전부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는 벗지만 장시간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또 가능한 한 장시간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은 음료 같은 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살짝 마스크 내렸다가 먹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PC방의 경우는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2주 전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2단계로 하면서 이 PC방을 고위험 시설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용은 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이 18세 이하의 아마 미성년들이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를 좀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교회 비대면 예배 원칙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교회 소모임은 계속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로 모임을 금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교단과 협의한 후에 아마 방역 지침을 새로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면 예배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대면 예배는 일단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면 금지이긴 한데 예.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허가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등교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장 큰데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지금 교육부하고 의논이 돼서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20일까지는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뭐 고3을 제외하고서는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외의 지자체들에서는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결정은 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잘 의견을 모으셔갖고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적어도 추석이 지날 때까지는 좀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 생각은 추석 전까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뭐 시간적으로 봐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한 2주 정도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지금 뭐 환자 수로 따져서 적어도 100명 이하가 계속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예. 또 지역사회에서의 이 감염원이 불명한 환자들 수도 좀 더 안정되는 이런 수준이 확실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요. 1, 2주 안으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뭐 수업을 등교를 해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좀 너무 불안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이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의 조용한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조용한 확산이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3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교를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 고3만 등교를 한다면은 뭐 거의 성인에 가까운 학생들이고 거리두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예. 무리가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광복절 집회 이후에 늘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 폭발적인 급증세는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8월 말부터 이미 2단계로 강화시켰고 또 2단계에서 좀 더 강화된 2.5단계까지 하고서도 2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 중부터는 상당히 감소세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이 급격한 감소세가 어려운 것이 8월달, 9월달에 이 수백 명씩 나왔던 것이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무증상 전파로 확산된 이런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고 결국은 산발적으로 계속 집단이 일어나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고 빈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속 보아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서 결국은 2주로 한시적으로 한 것은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유행 양상들, 감소되는 양상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더 강화를 시킬 건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아마 조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지금 가장 걱정되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아마 이번 주 정도는 두 자릿수로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두 자릿수라는 것이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단발적으로 유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염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하게 되면은 그 통제가 계속 잘 듣고 있지를 못해서 적어도 50명대, 60명대 수준까지 내려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숫자가 내려오고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원 불명의 환자의 비율도 상당히 좀 감소 추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감소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양성률도 상당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109명 중에 수도권 신규 확진자만 81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한 80명, 70명, 90명 이 정도 수준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늘고 줄고 하루하루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사실은 한 30명, 40명 수준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 그 정도까지 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간이 보이고요. 필요하다. 예. 네, 혹시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환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통제,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방역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 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뭐 80명이라고 해서 이게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또 뭐 3, 40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더 안심하고 안정된다.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이런 방역 수칙 거리두기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예. 이것이 증가는 항상 일어나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규 확진자 수만큼 중요한 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인데 현재 2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어제 데이터만 봐도 23.9%인데요. 예. 결국은 이 정도의 숫자라는 것은 4명에 1명 정도는 감염원을 알 수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의 동선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나 있고 통제가 더 늦는 것이죠. 확산 속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의 통제에 의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방역 수칙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것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이 기본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업주들 경우에 있어서는 소독이나 환기 같은 것들을 잘 해야만 이 전체적인 이 환경이 우리의 유행 양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합심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료 체제들이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이런 총합된 이런 통제 또 이런 수칙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얼마 후면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연휴 기간 동안은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우려라기보다는 앞으로 2주간 이 2단계로 완화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얼마나 유행이 잡힐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지금 2단계로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가 이동이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귀향을 하든 역귀성을 하든 혹은 휴양지로 가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이동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이동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확산,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2주간 동안 방역당국 또는 모든 전문가들이 잘 고민을 하셔갖고서 이 부분들을 잘 방역 수칙을 만들고 또 이 이후에 즉 10월 9일까지 거의 뭐 연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만 우리가 올 겨울 또 내년 봄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지. 이 기간이 만약에 잘못되고 숫자가 뭐 수백 명 단위가 아니라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식으로 가는 완화적인 방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기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2주 동안 이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가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면 2.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완치 이후에도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에게도 후유증이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중증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폐 손상이라든지 여러 장기 손상들에 의해서 상당 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치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경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뭐 피곤함이라든지 가벼운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뭐 기억상실이라든지 심지어 뭐 탈모 같은 것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특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완치된 후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이런 후유증으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전체적인 환자가 2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중증으로 앓은 사람, 경증으로 앓은 사람 이 전체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다 모아서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